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영상통화와 온라인, 오프라인을 동시에 하네요. 야, 좋은 세상이다.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오기 전까지 제가 이제 원노트에 2017년도 9월까지 어떤 식으로 썼냐면 공부 모임 이제 확장, 인재 양성 큰 카테고리에 인재 양성 큰 카테고리 안에
공부 모임 확장이라고 이제 써놓고 그 밑에 이제 부산대구, 울산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큰 도시를 다 이제 다 거명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산하고 울산하고 이제 또 울산은 이제 기존에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전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어떤 장소가 있어서 그 장소에 사람이 모여서만 해야 된다. 그때까지 2017년도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진짜로는 도반들이 보면서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거의 힘이 많이 붙지를 않아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 코로나가 오면서 학교도 막 그냥 전부 원격 수업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장소가 꼭 있어서 이렇게 모여서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이게 충분히 소그룹으로 자기 집에서도 가능하죠. 지금 법계처럼 법계는 제주도 혼자 있으니까 뭐만 있으면 되냐면 뭐 핸드폰이나 데스크탑만 있으면 되죠. 그 카메라 달린 거. 지금 법계는 노트북으로 하지? 예. 노트북으로 해요. 화면이 좀 크지. 그렇게 싹 생각이 바뀌네요. 하고 이제 우리 이제 손자 손녀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원격 수업 하는 거하고 직접 학교 가는 거하고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다르더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쭉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원격 수업을 하면 이제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니까 그 초등학생 담임이 혼자서 전 과목을 거의 다 가르치시잖아요. 학교 가면. 그런데 현재는 각 과목에 다른 선생님이 가르친다네요. 원격 수업은요. 원격 수업은 그 전공 과목 선생님이 가르치나 봐요. 이렇게 각각 다르게 맡아서 한 과목씩.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하여튼 학교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더만. 지금 이 말 한마디 168쪽이요. 한번 168쪽이 아니지. 234쪽이요. 지금 우리가 저번에 공부를 할 때 이 새말귀를 가지려면은 우선 몸뚱이가 성품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되고 몸뚱이가 성품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짜리 성품짜리가 한다. 이렇게 이거를 제일 첫째 알아야 된다. 이제 백봉 선생님이 이제 그걸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캐치를 해 봐야 된다는 거지. 자, 제일 크게 두 가지 질문이 가능해요. 어때? 저기 잘 보입니까? 네. 울산도 제주도도 네. 예. 철제 공부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우리 지금 다 공부하러 와 있고 공부하려고 애쓰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공부라고 하기도 하고 뭐 수행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냥 공부라고 그냥 소박하게 그냥 수행이라면 뭔가는 마음에 좀 턱이 있어. 수행하면 뭐 좀 거창한 것 같아서 공부가 무엇인가요? 공부를 하는 사람이 공부가 뭔지를 모르면은 내가 이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배웠죠.
공부 그 윤곽과 바탕 이런 걸 많이 배워서 사람마다 자기가 대답하는 것이 뜻은 같으나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될 수가 있지요. 다 다르게 표현이 될 것입니다. 자,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공부가 무엇입니까? 자, 윤경숙 씨가 생각하는 공부가 뭔가? 그걸 자기 얘기만 하면 돼. 남 거 그거 할 필요 없어. 공부가 뭐라고 생각하고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을 사실대로 제대로 보기 위해서. 예, 사실을 사실대로 제대로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그게 공부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임순택 보살님은요? 내가 임순택 보살님은 우리 국선도 도반이신데 똑같은 임씨가 되고 헷갈렸어. 임순자 보살님은요?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기 위해서. 예,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기 위해서. 예, 그 다음 10 선배님은요? 바탕을 놔두고 모습을 잘 굴리기 위해서. 바탕을 놔두고 모습을 잘 굴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한영희 보살님은요? 저도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게 그게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강보련 보살님은요? 가짜를 알고 진짜를 이제 사실을 그대로 행하려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가짜라는 것은 몸뚱인데 몸뚱에서 벗어나서 영혼의 그 마음이라는 것을 새롭게 이제 보려고. 가짜를 벗어나서 진짜 마음을 보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그 다음 정원신 보살님은요?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아마 행하기 위해서. 네,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자, 그 다음에 제주도 법계는? 저도 마찬가지로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행하기 위해서. 진리대로 알고 진리대로 행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장현 보살님. 성품을 밝히기 위해서 일과를 잘 분리해야 돼. 일과 속에는 모습금씩 여러 가지 방편을 잘 해서 결국 성품을 밝히는. 성품을 밝히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어머니는요? 저도 사실을 알고 배우고 익히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하는 것 같은데. 따라 해도 괜찮습니다. 성품을 밝히는 거. 네, 성품을 밝히기 위해서.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등광보살님은요? 다른 분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사실을 사실대로 보기 이전에 영비와 공성을 파악을 해서 진짜 나를 찾아주는 그 공리에 요달하는 네, 예. 성품을 계속 잘 기르기 위해서 찾아서 성품을 밝히고 성품을 기르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뜻은 같으나 이제 표현이 좀 다른 것이죠. 표현이 좀 다른 겁니다.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나? 세상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나? 이게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밝히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그게 곧 성품 밝히는 거.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세상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제 이렇게 이것을 밝히는 것이 바로 공부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도 딱 해보면은 공공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러니까 여기는 내라고 해도 되고 세상이라고도 해도 되고
여기 뭐 괴로움이라고도 해도 되고 뭐 모습이라고 해도 되고 내가 지금 너무 좋아 그래서 화라고 해도 되고 뭐 기쁨이라고 해도 되고 뭐 이게 다 들어갈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결국은 사실을 알고 싶다 이 말이죠.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세상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내 성품을 밝히려고 한다. 결국 사실 밝히려고 하는 거지요. 자, 오늘 이제 그거를 보니까 저는 이제 그 팔만대장경을 매일 읽는데 팔만대장경을 이제 한 번을 다 읽었어요. 다 읽고 다시 이제 처음부터 보고 있는데 그거 이제 죽을 때까지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냥 몇 페이지씩. 그 앞에 이제 그거 읽었을 때는 그렇다 하고 넘어가서는 오늘은 또 그걸 읽으니까 하도 새삼스러워 가지고 이거 우리 도반들한테 얘기해 드려야지 그러면서 했는데 부처님이 처음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초창기에 이제 그 제자들에게 전법을 하시고 이제 초창기 그 승가지요. 승가가 그걸 하셨을 때 이제 어떤 다른 어떤 분에게 이제 그 법을 이제 직접 법을 설하신 게 아니고 그게 누구더라 이걸 적어놔야 되는데 저기 보살님 팔만대장에 한 곳만 좀 갖다 주십시오. 보면은 그게 가서 하여튼 당신 스승은 어떻게 법을 설하십니까? 라고 부처님 제자에게 어떤 다른 사람이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몇 페이지냐 하면 87쪽이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87쪽에서 88쪽 그 사이인데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때 사슴의 동산에서 처음으로 제도를 받은 5 비구 중에 한 사람인 알비라고 하니까 내가 진짜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라 잘 기억이 안 나요. 알비가 성중으로 들어가 걸식할 때에 몸가짐이 매우 단정하고 행동이 침착함을 사리불은 발견했다. 그러니까 사리불이 말하자면 부처님께 그 문화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지금요. 당신의 스승은 누구며 무슨 법을 말하던가요? 사리불도 굉장히 존경을 받던 스승이었거든요. 부처님께 오기 전에도요. 그래서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나의 스승은 알비가 말씀을 하시기를 나의 스승은 석가족의 왕자로 집을 떠나 도를 이루어 열의 세존이 되신 구담 사문이시며 그의 말씀하시는 법은 모든 법은 인연을 따라 나고 모든 법은 인연을 따라 사라진다. 만약 누가 있어 이 법을 깨달으면 그는 곧 참된 도를 얻은 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소. 그러니까 사리불이 이 법문을 듣고 곧 그 이치를 깨달아 지혜의 눈이 열렸다. 그러니까 사리불과 목건년이 이제 같이 사리불 제자가 있고 목건년 제자가 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처님께 사리불이 목건년하고 같이 귀의를 이제 한다고 하니까 제자들도 다 같이 귀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이 모습공식이죠. 연기법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지금 우리 새말기 지금 하는 거하고 중요한가? 이거를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늘 이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이 헛것이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것이 모습공식이지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모든 법은 인연을 따라 나고 모든 법은 인연을 따라 사라진다. 만일 누가 있어? 인연 따라 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이 법을 깨달으면 그는 곧 참된 도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이제 우리는 늘 모습공식을 하고 있는 얘기야. 근데 이제 실제로 그것이 마음에 와닿고 실제로 체험이 되고 생활 속에서 발현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자면 한다는 게 자기 성품을 밝히는 것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누가 공부하는가 이 말입니다. 공부라는 거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하는 것이고 또 공부를 성품을 밝히는 게 공부고 성품자리를 기르는 게 공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누가 공부하는가? 누가 공부하는가? 자, 이번에는 법계부터 가볼까? 누가 공부를 하지요? 허공으로서의 내가. 네, 허공으로서의 내가 공부한다. 그 다음에 한영희 보살님요? 누가 공부합니까? 저도 호흡으로서 얘기합니다. 네네. 그 다음 강보련 보살님은요? 저도요 하지 말고 누구라고 얘기하십시오. 예, 예. 내가 합니다. 네네. 자, 정원신 보살님은요? 네, 저도 호흡으로서 나가고. 네. 저기, 선배님요? 법신으로서 내가 네네. 좋습니다. 뭐, 법신으로서의 나나, 허공으로서의 나나,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법신이다. 이것은 허공이다. 이건 성품이다. 이래 나눌 수 없지요. 자, 그 다음에 임순자 보살님은요? 색깔도 꼬리도 냄새 나는 사람. 네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윤경숙 씨는요? 저도 호흡으로서 나가고. 네네. 그 다음 각성거사님은요? 바탕으로서의 내가 한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 등강보살님은요? 네. 저도요 하지 말고, 예, 성품자리가 한다. 그 다음에 어머니. 예, 성품자리가 한다. 그 다음에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 자, 보림선언에 오면 처음부터 이거를 가리키죠. 처음부터 가리켜요. 누가 공부하는가 이거를 정말로 열심히 가리켜요. 누가 공부하는가 이걸 가리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지요? 제일 먼저 가리키는 게 뭐예요? 네,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몸뚱이 가짜다. 몸뚱이는 변하는 거다. 몸뚱이 변하는 거다. 몸뚱이 가짜다.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다. 몸뚱이는 성품이 없는 것이다. 계속 이렇게 가르쳐요. 왜 이렇게 저는 백봉 선생님의 이 공부 방법이 매우 대단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공부를 딱 할 때 이제 오늘도 이제 다른 사람 글을 쓴 걸 이렇게 보니까 우리 보통 이렇게 하지요. 굉장히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어려움에 처해 있고 내가 그것을 이겨내지를 못할 것 같고 또는 또 내가 잘 나가고 뭐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세상을 사는 게 누구지요? 세상을 누가 살고 있습니까? 내가 살고 있어요. 내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말하자면 무슨 개발? 자기의 힘을 개발하는 걸 뭐라고 하지? 그런 프로그램이 많지요. 거기 가면은
뭐라고? I can do it. 막 이거를 외쳐요. I can do it. I can do it을 막 외치는데, 이 I, 내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안 해. 배우려고 안 해. 그냥 I can do it이야. 그냥 계속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뭐 할 수 있다. 나는 뭐 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누구냐? 이렇게 안 물어봐. 또 그거를 또 가르치는 사람한테 안 물어보고 본인도 그걸 제시를 안 해. 그러니까 무엇을 한다는 것에만 관심이 가 있지, 그것을 하는 나에게는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보통 보림선언을 와서 공부를 하기 전에는 맨날 몸뚱이가 내지요. 내가 쓰는 마음이 내 마음이지요. 이렇게 해서 늘 알았어요. 이렇게 아는 것은 그 나다, 그 말하자면 내 마음이다.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하나의 그 망심이죠. 이게 나다, 내 마음이다 하는 것 자체가, 그지?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분별심이라고도 하고 생멸심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분별심. 분별심은 100% 뭐다? 생멸심이에요. 왜 생멸심이 되냐면은 둘러보니까 낫다 꺼졌다 말하자면 경계에 반연해서 일으키는 마음이니까, 몸뚱이가 없으면 몸뚱이를 보고 또 그 마음을 쓰는, 그 마음을 일으키는, 좋다 나쁘다는 그 마음을 일으키는 그것이 없으면 이건 내 마음이다, 몸뚱이 없으면 이건 나다, 내 몸뚱이다 이렇게 할 리가 없거든요. 사실은요. 앞에 경계가 없으면 몸뚱이도 경계고 내가 경계에 따라 일으키는 마음도 경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냐면은 분별심이라 둘러보는 것이요. 나다 하면 나 아닌 것과 그냥 나누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이미 반연하는 생각이라 생멸심이라. 근데 이제 그 능음경에 우리가 맨날 제가 얘기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결정이, 공부를 하는데 인지와 과지가 같아야 된다. 생멸심으로 공부하면은 절대 너가 공부할 수가 없다. 일체 중생들이 생멸심으로 달라드니까 공부를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부처님이 딱 얘기를 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공부하는가를 내가 설사 그렇게 되지 않다 하더라도 누가 공부를 하는가를 정말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든 이치라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치적으로라도. 그래서 몸뚱이는 뭐지요? 났다가 사라지지요. 생멸이지요. 그 몸뚱이를 보고 내가 마음을 일으켜. 내다. 이렇게 마음을 딱 일으켜. 내가 있다. 이렇게 마음을 일으키거든. 또 어떤 것을 보고 좋다, 나쁘다 하는 마음을 일으켜. 그 마음을 보고 요거 내 마음이다. 이렇게 좋다, 나쁘다라는 것이 본래 좋고 본래 나쁜 게 아니죠. 뭘 좋다라고 했다가 사라져버리죠. 나쁘다고 했다가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 하냐면 생멸심이라고 한다. 났다 죽었다, 났다 없어졌다, 났다 없어졌다 하는 생멸심이다.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법이, 부처님이 이제 말씀하신 모든 법은 인연에 따라 나고, 이제 더 들어가면, 이것이 더욱더 깊이 들어가면 무생이 되겠죠. 왜냐면 인연 따라 났다고 인연 따라 사라진 거 헛것이니까 그거 났다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생법인이란 말이 뒤에 나오는데, 그거는 좀 제쳐놓고, 그거는 뭐 너무 처음부터 그런 모든 모습이 본래 무생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머리 지진 나지요. 그러니까 그건 좀 놔두고
인연과 인연 따라 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을 정말로 안다면 그 일어난 법이 자체성이 없는 것이죠. 자성이 없는 것이죠. 자체성이 없고 계속 변하지요. 자체성이 없으니까 어떤 딱 고정된 체성이 있으면 안 변하겠지만 그 성품이 없으니까 그냥 인연과 조건이 오면 그냥 변해버려. 그냥 조건 따라 막 인연 따라 그냥 변해버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짜지요. 진짜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몸뚱이가 그렇게 생겼거든. 성품이 없거든. 자체성이 없거든요. 또 변하고 헛것이고. 그래서 자체성, 모습 공식에 제일 먼저 자체성이 없다는 말이면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그 밑에 말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자체성이 없다라는 말은 포도 듣도 못하는 말이라 우리가 평소에 그러니까 그것을 맨 나중에 자꾸만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 이제 하는 게 변하는 거, 변하면은 진짜가 아니야, 가짜야. 가짜니까 머물 수가 없는 것이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르치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로 죽었다 깼다, 났다 죽었다 하는 몸뚱이를 보고 나라고 하고 그 나가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부가 진전이 없는 것이에요.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공부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한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도 안 물어봤어. 내가 누구지? 뭘 나는 나라고 하지? 이거 물어본 적도 없어 이때까지. 그런데 공부를 한다고 척 들어오지요. 공부를 한다고 척 들어오면 누가 공부해요? 내가 공부하지요. 어떤 내가요? 가짜인 내가요. 그러니까 공부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지. 가짜인 공부는 생멸이 되니까 어떻게 된다? 공부를 자꾸 한다 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자꾸 집착을 하게 되죠. 요점 공부가 잘 되면 잘 되는데 집착해. 공부가 좀 못 되면 못 되는데 집착해. 또 조금 어떤 이치를 알았다면 아는데 집착을 해. 공부가 잘 안 돼서 나는 잘 이해가 못하면 모르는데 또 집착을 해. 이거는 온갖 군데 집착을 다 하다 보니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한 살 때, 2살 때 몸도 없고 내년이나 후년된 또 뭐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자꾸 변하니까 이거는 가짜야. 이 내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야. 자꾸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절대로 몸뚱이를 니라고 해가지고 그 니가 공부를 하면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다. 그러니까 그 몸뚱이를 낮출 수 있는 그 본래의 우리의 바탕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 성품자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자리를 지금 우리가 아나요? 모르지요. 몰라요. 그거는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들었어요. 들었으면 그 이치를 가지고 방편을 써서 그 내가 되는 것, 그 내를 어떻게 보림선언에서 어떻게 하죠? 되밟힌다. 이렇게 하지. 또는 이제 깨닫는다라는 거. 깨닫는다라는 거는 어디 멀리 있는 걸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데 그것이 희미해졌다가 깨닫는 거죠. 잊어버렸다가 깨닫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자기가 한 발자국도 바깥에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공부를 조금 하면
자기가 이렇게 어디로 좀 걸어 나간 줄 알아. 말하자면 길을 간 줄을 안다고. 근데 길을 간 적이 없어요. 자기의 그 성품짜리를 말하자면 뒤바뀐 생각을 그냥 놓는 거, 요게 공부거든요. 공부가 따로 있냐? 공부가 따로 없거든. 그래서 자기 자리에서 움직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이 여기 자꾸 얘기를 해. 처음부터. 제일 처음에는 상승법문을 들을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허공으로서 나다 하면 그만이다. 이거는 너무나 어려운 얘기지. 허공으로서 나 하면 그 속에 다 포함이 돼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딱 바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몸뚱이는 네가 아니야. 몸뚱이는 변하는 거야.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확실히 알면 그 가짜 중에서 진짜를 드러낼 수가 있다. 가짜인 줄 확실히 알 때만 공부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뭐 선지식은 맨날 뭐 몸뚱이만 갖고 어쩌고 저쩌고 뭐 맨날 그렇게 하시냐 그랬는데 실은 이 몸뚱이가 매우 미세 번뇌거든요. 그러니까 몸뚱이가 나라는 것이 굉장히 깊숙이 뿌리를 받고 있어서 왜냐면 이렇게 볼 때 진짜 눈이 보는 거 아니거든요. 저번에 TV에 나와서 내가 그거를 그 얘기를 했는데 눈이 이렇게 있어도 눈에 저희 뇌하고 눈에 가는 시신경이 연결이 안 되면 눈을 볼 수가 없어요. 전부 기능이 다 있어도 이 신경이 연결이 안 되면은 눈이 못 봐요. 그러니까 눈이 보는 거 아니에요. 귀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리를 못 듣는 어떤 애가 있었는데 걔한테 이 와우라고 하던가 그 기관을 삽입을 했어요. 이식을 했어요. 귀. 근데 얘를 아주 잘 그 귀의 기관을 잘 이식을 했는데 못 들어 애가. 왜 못 듣냐? 뇌에서 말하자면 귀로 가는 신경이 연결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배터리를 넣었더만요. 그 신경이 자극이 가도록. 그러니까 얘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은 뭐다? 기관이다. 기관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말로 한치도 어김이 없이 잘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이것이 기관으로서 작동을 하지요. 우리가 뭐 자동차를 봐도 그렇고 컴퓨터를 우리가 해도 이 기관이 어떤 하나만 연결이 잘못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에도 프로그램 지금 복귀하고 연결을 하는데 이거 제대로 클릭을 안 하니까 연결이 안 됐지 않냐고요. 그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요 기관을 다툴 수 있는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는 그것은 뭐다? 우리의 성품짜리다. 근데 우리의 성품짜리는 지금 내가 아직 드러내지를 못했어. 그러면 이 성품짜리를 어떻게 드러낼래?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3번. 성품짜리를 어떻게 드러낼래? 아까 되밟힐래? 이거지요? 성품을 어떻게 드러낼래? 되밟힐래? 그러다 보니 무엇이 필요해요? 방편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품을 되밟힐 수 있는 지혜 있는 방편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영 엉뚱 데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방편은 어디로 연결이 돼야 된다? 내 성품을 밝힐 수 있는 그 말하자면은 곳으로 연결이 말하자면 그 방편이라야 된다. 그렇게 그거를 이제 그 유마경에서는 지혜 있는 방편을 해라고 해요. 해탈할 때 그 해방할 때 풀린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혜 없는 방편. 지혜 없는 방편은 사람을 자꾸 묶어버려. 풀리는 게 아니라 자꾸 묶어버려. 야, 뭐, 자꾸 탐진치에다 빨대 꼽지요? 탐진치에다가 빨대, 내가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어디로 가고, 저기로 가고, 어디로 가고, 잘 되고,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중생들은 탐진치에 딱 빨대 꽂아서 쫙 빨면요, 꼼짝 못 해요. 껍데기밖에 안 남아요. 그렇게 남이 빨든지 자기가 빨든지 빨대 꽂아서 빨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빨아버리는 사람도 있어. 자기 탐진치에. 그지요? 윤경숙 씨 안 그렇습니까? 예. 자기 탐진치에 자기가 빨대 딱 꽂아서 빠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나쁜 사람들은 너무 탐진치에 빨대 꽂아갖고 쫙 빨아 당긴다. 근데 자기는 그 탐진치에 빨대로 빨리는 줄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거는 크게 세 개로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아, 내가 지금 공부하는 거 뭘 나는 공부를 하려고 하지? 공부가 뭐야? 내가 공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공부가 뭐야? 그러니까 누가 공부를 하지? 누가 공부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자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가짜잖아요. 환이지 않냐고. 그거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공부를 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가 한다? 모습이 없는 불생불멸 자리가 하는 거예요. 불생불멸 자리가. 그래서 그 자리가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자리를 어떻게 밝힐래? 지금 나는 말만 들었어. 그 자리가 공부한다고 말만 들었어. 근데 그 자리를 어떻게 밝힐래? 방편을 써야 돼. 지혜 있는 방편.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우리가 뭐지요? 모습공식이에요. 모습공식. 사실은 모습공식만 지독하게 하면 그 다음은 이렇게 풀려요. 그 다음에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스스로 자꾸만 개발이 되는 거예요. 실은요. 그래서 모습공식은 부탁을 하지만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모습공식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모습공식 하는 거하고 나중에 공부가 깊어져서 모습공식 하는 거는 뭐라고 할까?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모습공식이 곧 모습을 굴리자가 돼버리고 바탕을 낮추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모습이 변하는 게 나중에는 모습이 변하잖아요. 모습이 변하는 게 모습을 굴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습이 변한다라는 것을 말하자면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나중에는 모습을 굴리는 것이 돼요. 변하는 것이 다 모습을 굴리는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나중 가면. 그래서 이 모습공식을 충실히 해. 그 다음에 바탕공식이죠. 바탕공식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자, 시작. 자, 네. 호흡 속에 모습을 모습은 속에서 생겨나서 모습은 호흡으로 사라집니다. 모습에 그러한 존재만 호흡을 잊어버립니다. 호흡이 호흡을 입니다. 나는 호흡으로 생각합니다. 텅 빈 허공을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보는 나가 있고 보이는 허공이 있지요. 그래서 이게 상대가 돼 있지요. 둘러보게 되지요. 그래서 나중에 허공을 보고 또 봐서 허공이 찢어져야 돼. 그래야 허공과 내가 하나가 돼.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 일반 우리 도반들이 하니까 조금 여러 가지로 좀 그거 해서 지금 요새 허공으로서의 나를 반문문성하는 걸 하지요.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그걸 아주 순일하게 하다가 보면 허공으로서의 나가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생하게 들리는 시점이 있어요. 자기가 들으려고 만약에 하면 들으려고 하는 내가 있고 들리는 것이 있어서 들이대는 것이거든요. 들이대는 것은 분별심이에요.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내가 아주 그냥 저절로 생생하게 들릴 때까지 들리면 그 다음에 그 듣는 것을 다시 듣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자면 둘이 안 되죠. 듣는 것을 들어서 그게 하나가 돼버리는 거지. 나중에는 그거는 이제 그때 가야 본인이 직접 체험해야 아는 것이에요. 뭐 말로 자꾸 해야 소용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거를 쫙 하다가 보면 나중에 텅 빈 허공을 봅니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입니다. 이게 뭔 말인지 그냥 하나로 싹 돌아가 버려. 그리고 모습공식하고도 싹 다 돌아가. 그러면 그냥 새말기가 돼버려요. 저절로 새말기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왜? 새말기는 뭐야? 허공으로서의 내가 말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그냥 말하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소리하고 뭐 한다? 그냥 하나거든. 그러니까 늘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나중에는 그냥 새말기가 저절로 돼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공부하고 생활이 둘로 나눠지지 않는다. 생활과 그 수행이 하나로, 이 말이 생활하고 공부하고 둘로 나눠지면 뭐예요? 이게 생멸이고 분별이죠. 이것이 어떻게 하나로 갈 수가 있는가? 이것이 곧 말하면은 내 성품을 완전 밝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새말기라는 것은 깨닫고 난 뒤에만 수행이 되는 방법이 아니라고 백봉 선생님이 늘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지금은 잘 몰라. 드러내지를 못했어. 내 성품자를 내가 지금 쓰고 있어도 지금 뭐 깨달은 사람도 말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나도 말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는데, 그럼 깨달은 사람하고 내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사람은 허공으로서의 나 전체성으로서 이 말하자면 모습을 굴리고 있는데, 나는 이 몸뚱이 나라는데 들어앉아서 이 몸뚱이 내가 하는 줄 말하자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깨달으신 분은 말하자면 집착이 없는 거지요. 텅 빈 자리가 텅 빈 모습을 굴리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하자면 고정된 내가, 고정된 모습을 굴리니까 뭐를 하든지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야. 뭐를 하든지 모습놀이가 되고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공부를 하는데 아마 다른 공부보다도 지금 이런 얘기가 정말 공부하는데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하는데 맨날 그 장님 요런 소리 듣고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줄줄줄줄 따라다니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공부는 무엇이라고 이런 공부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대로 행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성품을 밝히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딱 그게 됐어.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성품을 밝히고 이 공부하는 자가 누구야? 누가 공부를 하냐? 그건 내가 공부하지. 그 어떤 내가 공부를 하냐? 여기까지는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이론을 모르면 엉뚱한 곳으로 간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공부하는가 하는 누구를 밝히는 거지요. 그것이 과정이지요. 과정. 그렇게 공부를 한다면
정말로 방향을 잃지 않고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그 허공으로서이나 이렇게 하면은 경계도 오고 또 뭐 고요해지기도 하고 무슨 여러 가지 뭐 그것이 일어나도 자기가 분명하게 알고 있거든. 그리고 일어났다 꺼지는 거는 뭐다? 전부 가짜야. 일어났다 꺼지는 거는 전부 가짜야. 내가 지금 밝히려고 하는 거는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것이다. 불생불멸이다. 그렇게 하면은 끄달려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데 얕게 공부가 될 때는, 공부가 얕을 때는 얕은 대로 경계가 와요. 그래도 그 경계에 휘둘리죠. 야, 공부가 조금 깊어지면 옛날 경계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초등학생이, 야, 이제 한 고등학생 되면 초등학교 때 막 못 풀었던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에서 오는 경계가 또 있거든. 근데 그 고등학교는 또 저기 대학원생 되면 또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 고등학생일 때는 죽 잡고 그냥 어렵거든. 근데 다행히 우리는 뭐를 갖고 있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것이 있으니까 일어났다 꺼지는 거는 무조건 가짜야. 무조건 가짜야. 그래서 절대 가짜에 머물면 안 된다. 이게 공부에 딱 기준이 돼 있으면요,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백공생 맨날 몸뚱이 상품이 없다, 뭐 몸뚱이 변한다, 몸뚱이 무정물이다, 맨날 몸뚱이 갖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만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시고요. 10분 정도 쉬시고 차도 좀 마시고 그 다음에 자선하겠습니다. 이제 가야 돼요. 그래요. 너는 나가. 네. 그렇게 자기만 끄면 되지. 네. 그래도 좋다야, 얼굴 보니까. 네.